안녕하세요. 행보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되었던 일론 머스크와 디 이코노미스트 취재진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AI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배경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AI가 가져올 미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더 이상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디스토피아일까요? 우선 해당 영상에서는 머스크는 대규모 핵전쟁과 같은 파멸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5년 안에 AI 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경이로운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죠.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10년 뒤 인간이 더 이상 지배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킬러 로봇이나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할 위험을 여전히 10에서 2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섬뜩한 전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 경험만 돌아봐도 저는 이미 AI에게 특정 영역에서 따라잡힌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쯤 처음 챗GPT를 사용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네이버나 구글 검색의 조금 더 나은 버전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AI 개발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AI 기능을 하나씩 배우는 것조차 그 속도가 조금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 검색을 넘어서서 PPT나 엑셀 같은 파일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수천 장의 PPT 또는 PDF 학술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요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로드 코워크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은 내 PC를 제어하고 여러 업무를 자동화하는 역량까지 그 영향력을 계속 넓히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받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AI가 직접 일을 시작한 것이죠.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사실 오랫동안 AI 개발에 참여하기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구글이 AI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 오픈AI를 창립했죠. 하지만 2018년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은 오픈AI의 지배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갈라서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이후 둘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오픈AI 설립 당시 맺었던 약속이었습니다. 2015년 설립 당시 머스크와 샘 올트먼은 오픈AI 인공지능을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연구 결과와 코드 등을 폭넓게 공개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개방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오픈AI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비용을 조달하려면 기업이 설립 당시 추구했던 비영리 이념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모든 모델과 소스 코드를 계속 무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명분을 강조했죠. 그 밖에도 스톡옵션 제공 문제라든지 자본 조달을 위한 파트너십 전략의 활용이라든지 여러 의견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견해차는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둘은 소송전에 돌입을 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게 되었죠.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협약을 위반했고 자신이 기부한 초창기 자금 약 4,400만 달러가 영리 자회사 및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상업적 제휴로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유용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AI에서도 여러 각도로 이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펼치며 법적 공방을 계속해 나왔죠. 결국 2026년 5월 배심원은 머스크가 법정 제소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고 담당 판사는 이 판단을 받아들여 일론 머스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를 예고했죠. 이후 오픈AI에서는 AI 에이전트의 발전 과정에
큰 획을 그을 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픈AI 핵심 인력과 샘 올트먼 중심 경영진 사이의 갈등입니다. 내부에서는 AI 모델의 개발 속도와 안전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상업적 관계, 조직 내 의사 결정권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오픈AI의 연구부문 부사장이었던 다리오 아모데이를 포함해서 오픈AI의 핵심 인력 7명이 2020년 회사를 떠났죠.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 철학과 AI 개발 전략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2021년 별도의 영리 기업인 엔트로픽을 설립했고 이후 지금의 클로드 AI 에이전트로 발전하게 됐죠. 이렇게 처음에는 구글의 사실상 AI 시장 독점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던 비영리단체 오픈AI를 시작으로 현재는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리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그로까지 주요 AI 진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오픈AI가 또 다른 회사를 낳고 그 기업들이 다시 서로 경쟁하면서 AI 개발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된 것이죠. 이번 인터뷰에서 또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AI와 로봇의 엄청난 발전 모멘텀을 멈출 방법은 없다고 말이죠.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즐겨야 된다는 철학을 갖게 됐다고 말이죠.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머스크는 이런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폭발할 확률이 10에서 20%의 로켓에 탑승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피할 수 없다면 탑승해야 된다고 답합니다. 물리학의 표준묘형에 따르면 우주의 최종 목적지는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식어가는 지루한 열 죽음, 히트 데스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최종 결말이 비참하다면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라는 논리죠. 쉽게 말하면 종착지가 정해져 있다면 일단은 올라타서 그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멈출 수 없는 AI 발전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사실 AI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방안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주요 어젠더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허서비스가 공공 그리고 민간의 규제기관 설립안을 제안한 바 있죠. 데미스 허서비스의 구상은 AI 모델을 정부가 감독하되 그 감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기술 인력은 AI 업계가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민간 최전선의 실무들과 비교를 하면은 기술적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해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반면에 민간 기업은 경쟁 AI 모델의 특성과 작동 구조, 능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검사할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자신들의 사업적 이해 관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방식의 장단점을 결합하자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평가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가 하고 강제력과 책임성은 정부가 제공한다. 이 규제기관은 AI 기업들이 신형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여러 위험 요소들을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공격 능력, 생물학적, 화학적 위협을 지원하는 능력,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된 위험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또한 인간을 속이는 기만적 행동,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의 위험 등을 검사하는 것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발견이 된다면 개발사와 규제기관이 함께 문제를 수정합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면 주요 AI 기업들의 개발이나 출시 속도를 공동으로 늦출 수 있고 심지어는 해당 모델을 아예 시장에서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상호 검토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요 AI 기업들이 일주 또는 격주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둘째,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기 1, 2주 전에 경쟁사에 먼저 공개합니다. 세 번째, 경쟁사들이 서로의 모델을 직접 검토합니다. 네 번째, 심각한 위험이 발견되었는데도 개발사가 만약에 이를 무시할 경우 이때는 비로소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방식은 별도의 대형 규제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먼저 구글과 오픈 AI, 엔트로픽과 같은 경쟁 기업들이 곧바로 상호 검증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간소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말이죠. 머스크는 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데미스 허사비스와 몇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보다 최첨단 AI를 직접 개발하는 경쟁 기업들이 기술적 위험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쟁 기업은 상대 기업의 모델에서 문제를 발견할 기술적 능력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상업적인 동기도 있다는 것이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어찌됐든 AI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어쩌면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인간이 더 뛰어나다고 보는 피지컬적인 동작이라든지 움직임,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돌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또 로봇 기업으로 부상한 현대차가 피지컬 AI라는 테마로 서로 협력하고 그 분야로의 강점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류의 안전과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AI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가 검증하고 또 어느 수준까지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숙제가 되겠죠. 과연 10년 뒤, 20년 뒤 인류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경이로운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AI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제2의 침팬지가 되거나 심지어 멸종의 위기까지 맞이하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AI 규제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아무리 잘 구축하더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이기적인 주체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규제 시스템을 벗어나 AI의 힘을 계속 강화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경쟁이 반복된다면 결국 인간이 AI에게 역공을 당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